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딴 때 같았으면 주식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요즘은 사회적으로 그죠? 워낙 정치적인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뭐 발표가 된다 안 된다 막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발표가 왜 안 나는지 정신없어요. 그죠? 주식도 사람 사는 세상의 한 일부분이고 정치도 또 중요한 한 일부분이고 뭐 때론 어떤 게 더 중요할 때는 어떤 게 좀 작을 수도 있고 언젠가 또 주식 이야기가 더 크게 이슈화되면서 화제가 될 때가 오겠죠. 그죠? 그럼 그때 또 이 반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좋겠네요. 역시 여러분들의 메일이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 고민을 많이 그래도 참고를 해서 종목 선정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면 간단하게, 긴데면 긴대로.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힘든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 써주시면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런 게 또 그러시구나. 힘이 되는 한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도움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래 안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년 만에 강의를 다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오프라인 강의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첫째 토요일이죠. 대전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하던데 기독연합 봉사회관 거기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11시 반부터 합니다. 오전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로 십장가 보내준다고 할 때 깜짝 놀라셨잖아요. 근데 전 제가 한 말을 지켜요. 다들 삼성전자 뭐 안 된다며요. 뭐 삼성전자 이제 거의 뭐 망한 거는 다름없이 다들 뭐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야. 자기 생각 따라서 그걸 얘기해야지 주가만 바뀌면 언제 그래 나한테 입 닫고 얼마나 삼성전자 다들 안 된다고 욕했는지. 그럼 이제 와서 말들 바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여자의 치맛자락이야. 뭐야 그렇게 한 번만 휙휙휙 바뀌게. 삼성전자 오르기 전에 미리 그런 걸 다 여러분들한테 딱 깔았듯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쇼킹할 만큼 엄청난 이야기들을 내용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과연 어떤 게 출발 종목일까? 여러분들이 사연을 은근히 주시는 종목이에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전에도 몇 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고 한 종목이라서 물론 주식사반장에서는 안 했고요. 전에 방송할 때 그때쯤 했었죠. 근데 그때도 참 좋은 얘기를 못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하나씩 한번 차례로 들어가 볼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SK에서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백신 하는 회사잖아요. 백신. 2018년도에 SK 케미칼에서 뭐예요? 백신 사업부를 뛰어갖고 나온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백신을 주로 하는 회사. 백신. 그래서 이 회사 유명한 백신이 뭐예요? 요번에도 여기 거 은근 많이 셨을걸요?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라 그러죠? 아마 세포 배양 방식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전에 우리 할 때, 녹십자 할 때 독감 백신, 그건 뭐예요? 유정란, 달걀 바이러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계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러고 못 만든다고 막 이래가지고 흰자만 막 엄청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피검사를 좀 자세하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서 어떤 음식이 더 잘 맞고 안 맞는지 그걸 쫙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염증 수치가 높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빨간 거 제일 끝까지 가면 거 진짜 위험한 거.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전 몰랐어요. 제일 안 맞는 게 뭔지 아세요? 계란 흰자예요. 이 반장이 참 애가 매가리가 없고 이랬었던 이유가 다 있었어. 그걸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열심히 먹어댔으니 몸이 배겨 나갔어.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무식하면 안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 독감 백신이 스카이셀 플루라는 게 이게 세포 배양 방식이죠. 그래서 이 녹십자의 이런 유정란 방식 이런 게 안 맞는 분들이 참 많이 맞고 했던 그런 건데요. 이 회사는 유명하게 그래서 독감 백신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 아시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해요. 이 대상포진 백신 여러분들 이거 꼭 맞으세요. 이거는 정말 맞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저는 대상포진을 한 30년 동안 달고 살아요. 제 얼굴이 만약에 클로즈업 돼서 잘 보시면 전 대상포진에 훈장이 있습니다.
군대 때 대상포진, 우리 그 당시 대상포진도 모를 때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포진 자국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지금도 뭐 좀 과로하면 1년에 막 두세 번, 세네 번씩 대상포진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안 걸리시면 몰라요. 그래서 대상포진 웬만한 분들은 꼭 맞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뭐 여기 영업사원도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정말 이런 거는 맞으실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 회사 사업부를 한번 좀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백신도 보면요. 자체 백신 개발. 아까 스카이셀플로 보셨잖아요. 자체 백신 개발하는 게 이게 매출에서 한 35%가 돼요. 얘네가 또 CDMO를 합니다. 백신을 가지고. CDMO가 뭐예요? 위탁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 생산까지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매출에 얘네들이 한 45%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하면 유명한 회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 알지도 못했잖아. 언제 알았어? 코로나 때 알았죠?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이자 맞고, 그 다음 맞는 분들은 모더나 맞고 막. 기억나시죠?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여러분들 노바백스 이런 데 거를 만들어줘요. 얘네가 위탁 개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45% 되고요. 나머지 20%는 다른 그 유명한 백신 회사들 상품을 또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도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국내에다 유통시켜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냥 온리 백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치집에 가면 김치찌개, 김치찜, 김치볶음밥. 이거 뭐예요? 온리 그냥 다 김치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신 가지고 온리 다 그냥 죽고 나서 하나. 그런 회사라고 딱 보시면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2021년. 이때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도 언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장 시기를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때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백신 난리 났잖아요. 막 그때 아시죠? 그때 딱 상장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워낙 뻥튀기 돼서 상장했었어요. 보통 그런 회사들은 다음에 좀 주가가 흘러가면 내려가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근데 얘네들은 주가가 더 올라버리죠. 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뭐 몇 사람 이상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36만 원대까지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때 코로나 특수로 얘네 2021년도 난리 났을 때 이때 매출이 얘네가 9,200억인가 그쯤 나왔어요. 1년 매출. 어마어마한 거죠. 매출이 9,200억이었는데요. 이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업이익이 4,700억인가? 예, 그죠? 4,700억인가 나옵니다. 매출에 영업이익을 따지면 절반도 더 돼요. 1억을 매출을 올리는데 영업이익이 5천만 원이 더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이거는요. 금융권 막 이런 데나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데서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 계속 이렇게 장사 잘 될 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때 막 안동이나 막 송도 여기다가 R&D 센터 만들고 연구단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산 그 기지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늘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우리 흔히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첫 끝발이 개끝발. 첫 끝발이 개끝발. 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4,700억이나 나는 회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까지 했어요. 벌려놨는데 적자 전환을 하니 주가가 이게 지금 당연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명되지 않을까요? 이거 워낙 코로나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던 회사예요. 코로나 전까지. 뭐 2019년, 2020년 이때요. 얘네들 이거 가지고는 뭐 백신 이거 가지고는 주가로 이게 될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쫙 됐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요. 전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죠. 역사는 반복한다고. 전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참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 진짜 주식 역사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 어쩌면 앞으로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주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괜히 제가 또 여기서 뭐라 그러면 또 이 반장이 저래서 또 이럴까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이었나요? 작년 6월에 독일의 CDMO 전문 기업이죠. 그 회사 하나 인수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여기 들어간 돈이 한 3,4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3,400억 정도가.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사실상 실적에 도움이 그다지 안 되는 회사예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요?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독일 회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있잖아요. 13개국의 얘네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미국 FDA 뚫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FDA 뭐 승인 받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기네가 직접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인수해서 이 회사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백신 쪽을 쉽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괜찮은 선택 같아요. 일단은. 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자꾸 하려고 하면은 여긴 답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3,400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의 네트워크를 뚫으려고 하는 거. 전 이거는 되게 높게 봐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기대를 거는 건 제일 뭐냐면요. 여러분들 PCV라는 게 있어요. 이 PCV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어려워요. 글로벌 폐렴구균 단백 결합 백신. 이걸 PCV라 그러는데요. 이게 신약성이 괜찮아요. 이게 2030년 내에 이게 18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을 만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PCV 백신 21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자기네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어요. 제약회사. 사노피라고 아세요, 혹시?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잘 보시면요. 사노피에서 만든 그 연고들이 은근 있어요. 근데 이 사노피하고 둘이 같이 지금 이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어요.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약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약물들이. 그 중에 최고급일 때 우리가 퍼스트 인 클래스라 그러거든요. PCV21. 이게 그 임상 3상에서 지금 현재 이 PVC 이 백신 중에서요. 그 퍼스트 인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년 3월에 얘네들이 일단 중간 결과가 나와요. 이 중간 결과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얘네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계획대로라면 얘네가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얘네가 미국 FDA 이걸 승인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028년에 이거를 상품으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출시만 되면은 주가로 쭉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흐름의 연속이에요.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아마 저걸로 마련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커요. 지금 문제는 뭐냐? 2027년에 미국 FDA고 2028년에 뭐예요? 그때 상품 출시죠. 상품 출시.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요즘 질문 들어왔는데 혹시 여러분 집을 굉장히 그 좁은 집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고쳐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집들이 보면 보통 집에 이렇게 안 버리는 물건들이 많대요. 일단은 1년, 2년 동안 손이 안 간 물건은 앞으로도 안 간대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 버리셔서 그게 쌓아놓다 보니까 집이 좁아지고 막 이래서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집 정리의 달인 이런 분들 보면 다 그런 거부터 버리세요. 대부분이. 그래야지만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새롭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버리는 게 때로는 미덕이라고. 혹시 꼭 이 주식을 너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SK라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만 감싸시지 마시고 요번에는 한번 좀 버려보시면서 다른 걸로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은근히 많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미국 하면은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기업의 회장님이 워낙 미국 쪽하고 친분이 두터우세요. 그래서 미국 쪽 그 정재계 쪽에 많은 인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이렇게 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회장님으로 되게 유명하죠.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하면은 일반 분들은 뭐 동파이프, 근데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산하니까 개가 바로 튀어나오시죠. 관심 있는 분야가 틀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업력이 그래서 오래된 회사예요. 이 회사는 1968년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이 회사 하면 동사업이 유명하죠. 동사업. 그래서 이 회사는 동사업이 이 회사 비중이 거의 한 70%가 돼요. 70%. 그리고 나머지 30이 뭐예요? 요즘 주식하는 분들은 풍산을 동보다는 바로 여기로 포인트를 맞춰서 보더라고요. 방산. 방산이 한 30%. 그래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하면 풍산하면 동이고요. 한 2, 3년, 3, 4년 하신 분들은 풍산하면 방산으로 보세요. 그래서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수출하고 내수를 따지면 수출이 한 6이고 내수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동사업을 보시면요. 미국하고 유럽 이런 등에서 거의 한 70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으로 풍산의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로는 한 10% 정도 포션을 차지해요. 풍산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이쪽에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요.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왜 그럴까요? AI 데이터 센터 하려면 뭐예요? 데이터 센터들 때문에 전선 필요하잖아요. 전선에 뭐 들어가요? 구리죠? 얘는 구리하고 아주 끝내주게 인연 깊은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말 그대로 동사업은요. 핵심이 뭐냐면 얘는 동사업은 무조건 구리예요. 동사업에서는 구리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얘네는 구리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주가가. 그리고 구리값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구리라는 거에 이 가격 변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메탈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년 동안은 무조건 상관없이 그 값으로 이 구리를 받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업자 가격이라 그러죠. 일본말 해서 뭐 중고차에서는 낙가마 가격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산. 19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방산은 워낙 그전엔 그렇게 뜨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한 1, 2년, 2, 3년 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확 뛰었죠. 왜 그래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군수에서요. 탄약에 들어갑니다. 탄약.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탄피다. 보면 탄피 모아가지고 막 뭐 반지도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얘네가 우리나라 그거의 95%를 얘네가 담당합니다. 거의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이 방산 쪽에 많이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도움을 안 준다. 대신 원조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 통해서 155mm 뭐 탄약 아시죠? 60만 발인가? 그거 공급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그 방산산업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높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방산이 얘네가 차지하는 데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동이 70%예요. 방산은 한 30%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방산이 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방산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동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리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메탈 계약을 1년 뭐 다 연 단위로 맺고 해도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성이 있어 보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방산을 계속 키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 이익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잡는 건 2030년인가? 그때까지 글로벌 그 50위 안에 드는 방산 기업으로 이걸 지금 키우겠다라고 풍산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산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 관심을 갖고 키우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니네 나라 거 니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키우려고 하는 분야라서 이쪽 분야는 좀 어떨지 한번 봐야 돼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요. 보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아까도 말했죠. 구리 가격, AI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산산업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데 막 계속 총알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풍산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요, 2000 중반부터 보더라도요, 이 풍산에 보면 주가가 어때요? 그냥 평탄하죠. 그러니까 풍산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안전한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워낙은 그렇게 갖는 회사가 아니에요. 업황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업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비철금속, 구리 이거에 따라서 그냥 항상 요 정도 안정적인 뭐 요런 모습.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하려면 매력이 실은 없던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방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풍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반짝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회사도 의문인 거예요. 왜 그냥 지금 이 수익이 25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겠냐. 우리가 가이던스라 그러거든요. 예상 가이던스. 근데 예상 가이던스를 2025년도 올해 2024년도 같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 가이던스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계속 이어지겠냐. 이건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럼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그럼 아예 없냐?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있는 거 아시죠? 구리 쪽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부양책들.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면은 요게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봐야 돼요. 미국에서 관세 때리면은 이 구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오르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라면값 올리려면 라면값 올리기 전에 뭐 해요? 라면 많이 사놓잖아요. 그걸 사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그럼 쉽게 말하면 구리 사재기. 이걸 좋게 말해서 좀 큰 사람이 하면은 선수요라 그래요. 선수요. 선수요가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구리값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는 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선수요 때문에 구리 그 관세 맞기 전에 선수요로 확 살려고 들 거 아니야. 그럼 구리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주가에.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 수가 있죠. 그 미국의 관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동산 거기에다 또 지을 거 아니에요. 뭐 짓고 전선 깔아야 되고 뭐하고 하면 구리값 어떻게 돼요? 아주 중국이 구리값 올리는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움직이면 구리값이 항상 움직입니다. 회사는 올해는 그렇게 가이던스를 좋게 잡지는 않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요거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로 설명하자면 이거죠. 요렇게 박스권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쁘게 지금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박스권을 지금 어느 정도 이 업단기 시켰거든요. 그럼 이걸 뚫어낼지 안 낼지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할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완전히 진짜 이거를 뚫어내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다가 만약에 이게 올해 가이던스가 별로라서 흐트러 내려버리면 월봉 보시면 어때요? 회사가 그렇게 막 화려하게 가는 회사가 아니라고. 이런 안정적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번 이렇게 잘못 잡아버리면 이렇게 고생을 해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고생이 한 2, 3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리고 뭐 몇 년 기다려서 그렇다고 멋있는 상승을 나중에 기대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게 뭐 한 거냐고. 이게 바로 바보짓 하는 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돌파하는 거를 보시면서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지금 여기서 얼핏 보면 지금 돌파하기 참 좋은 상황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게 저항점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마지막 종목 진성 TC입니다. 이 회사 1975년에 설립한 회사죠. 중장비 관련된 회사입니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면 밑에 바퀴들 있잖아요. 이걸 하부 주행체라 그래요. 하부에서 주행을 시키는 몸이다. 그래서 하부 주행체라 그러는데 이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부 주행체 이게 뭐예요? 이게 롤러잖아요, 롤러. 그래서 이런 걸 롤러류라고 그래요. 롤러류.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롤러류 매출이 거의 답니다. 95% 이상 돼요. 건설 기계들 이런 거 밑에 막 롤러 들어가는 그 바퀴같이 그 롤러 만드는 회사다. 진성TC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하고 내수를 보면요. 수출보다 내수가 더 많은 회사예요. 수출도 한 4는 합니다. 그리고 내수가 한 6 되는데요. 이 회사의 최대 매출처가 어디냐면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쪽 이 중장비에서는 1위 회사입니다. 얘네 매출의 거의 절반, 50%가 캐터필러한테 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출하고 내수가 4대 6이라고. 그럼 수출은 40%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단일 매출로는 얘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워낙 진성TC가 하면 옛날부터 캐터필러하고 같이 연결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 다음 어디예요? 히다치. 히다치라는 회사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설업 타는데 이렇게 가면은 옛날에 히다치가 많았어요.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 인프라코로 바뀌었죠. 일본 요즘도 가면 일본에 히다치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얘네들의 주 매출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출처는 굉장히 빵빵합니다. 이 건설 장비 업체들이 얘네들이 지금 업황에서 유리한 게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면요. 전기차에서 제가 양극재 이런 애들은 굉장히 앞으로 위험하다고 몇 년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대 고민을 이제 넘기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했어요. 그 양극재가 왜 위험하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재화를 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 배터리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위험할 수 있다. 제가 그걸 미리 경고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진짜로 내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반대입니다. 얘네들은 내재화가 아니라 내재화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외재화? 외부화?
뭐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그죠? 이 건설 중장비 업체들은요, 롤러 등 이런 하부 주행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기네가 직접 사업부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는 똑똑한 애한테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지금 큰 회사들이 내부에서 만들던 것도 예를 들어서 외부로 다 이렇게 지금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외제와 외부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얘네한테 굉장히 좋은 산업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전기차는 이런 거 내재화 때문에 양극재니 이런 회사들이 맛이 갔잖아. 근데 이제는 반대라고 얘네는. 오히려 외부화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걸 아웃소싱 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성 TC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빵빵한 데들하고 상대하고 있는데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 진성 TC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분명히 작용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롤러류라 그랬잖아요. 롤러류. 이거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에 그냥 타이어 같은 거라 그랬잖아. 타이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체해요, 안 해요? 뭐 저도 지금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있거든요. 저는 또 겨울 되면 스노우 타이어 끼고 봄 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서머 타이어 끼고 전 이렇게 해요. 타이어 하나 가지고 10년 쓰세요? 아니잖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롤러류도요. 포크레인의 이런 롤러로 이런 게 무슨 뭐 이거 뭐 바꾸겠어? 안 바꿀 것 같죠? 6개월에서 2년. 이게 보통 바꾸는 주기입니다. 얘네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이게 끊겨야 다. 그래서 이거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번 팔아먹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6개월에서 2년에 바꿔야 되니까 뭐예요? 계속 팔아먹을 수 있어. 꾸준하게. 물론 이 건설 경기라니 이런 걸 탑니다. 안 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건설 중장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애프터마켓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하고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성 TC가 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진성 TC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은근히 굉장히 꾸준하게 이익도 잘 버티는 회사예요. 요번에 그 글로벌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실은 건설하고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얘네들 주가 보시면요. 얘네가 21년 이때 굉장히 주가가 좋죠. 코로나 터진 다음에 글로벌 경기 살리나 그래서 유동성 막 한 다음에 뭐예요? 건설 그 경기 돌려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당시에 매출 이때가 5,4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600억인가까지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 감소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워낙 실적이 별로였는데 주가가 이렇게 확 밀려야 되는데 보세요. 주가 생각보다 안 밀려요.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하부 구조를 바꿔야 돼요. 롤러를.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 구조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좀 전에 말했던 게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시거나 주식 잘 하시는 분은 진성 TC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진성 TC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거든요. 얘네들은 쉽게 안 무너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너져 좀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성 TC 모아가는 사람들 은근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하향 추세가 2024년까지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 정도예요. 굉장히 튼튼해.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적 하향 추세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점 깨질 거라고 봐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고 있죠. 예, 이제 거의 뭐 종전협정 지금 다 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중국에서 이제 경기 그 부양책들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 경기나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어쨌거나 좀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가를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표현할게요.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얘네가 이 실적은 턴을 돌릴 확률이 커집니다. 건설 중장비들이 많이 팔린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2016년부터 좀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해부터가 이제 교체 수요가 들어옵니다. 택시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업용은 얼마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 알죠? 그 이상 가면 품질이 저하돼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이 건설 이 장비들이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교체 주기가 이제 올해부터 돌아와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보고서에도 보면은 예상 가이던스를 보면은 하반기부터 연간 실적이 돌아서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 좋은 실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려한 주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진성 TC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힘든 어떻게 보면 지루한 구간을 거쳤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튼튼하다는 걸 알고 그걸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고 그냥 계속 가봤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뭐 열심히 수사반장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랜만에 드디어 한 반년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시장에 대해서 쇼킹할 만한 얘기들 몇 개월 동안 제가 못 보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듣고 진짜 쇼킹한
결과를 꼭 얻기 바랍니다. 금세 한 주가 갔는데요. 다음 주 또 금세 오겠죠? 좋은 한 주 맞이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맞이할 때는 4월이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